마이크로소프트가 AI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면서 다른 빅테크의 주가도 동반 강세였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적 발표에서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차질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뛰었습니다. 대형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를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가 AI 인프라에 계속 투자한다고 밝힌 것은 엔비디아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다는 뜻인데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으로 투자자들이 AI 테마 위축을 걱정했지만 이는 기우였음이 확인됐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엔비디아 AI 칩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의 방문을 앞두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장중에 5.5% 넘게 뛰는 강세를 보인 끝에 2.47% 뛴 111.61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는 이사회가 머스크 CEO 교체를 검토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속에 변동이 심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3.1% 급등한 290.87달러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뒷심 부족의 하락세로 방향을 틀어서 0.58% 내린 280.5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지난달 29일까지 6거래일 동안 주가가 무려 24%나 폭등한 바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2% 이상 올랐고 알파벳도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제약이 2% 넘게 급락한 반면 기술은 3% 가까이 뛰었는데요. 통신 서비스와 임의소비재, 에너지 산업도 1%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는 자동차 관세 여파로 연간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한 뒤에 0.42% 내렸고 맥도날드도 1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1.88% 하락했습니다. 오늘 크게 빠진 일라일릴리를 제치고 월마트가 시총 1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일라일릴리는 11.66%나 폭락했는데요. 오늘 시총 10위 밖으로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은 비만 치료제에 힘입어서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는데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나 급증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를 일부 급여 의약 목록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직격탄이 됐습니다. 또 암치료 계약과 관련된 비용을 이유로 연간 수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도 주가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퀄컴 또한 호실적에도 8.92%나 급락했습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실망스러운 매출 전망치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 분기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 속에서도 관세 영향은 미미했지만 향후 상황은 변동 가능하다며 불확실성을 키웠는데요. 이는 퀄컴의 고객인 애플이 자사기기에 탑재할 칩을 자체 생산하려 한다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퀄컴의 주요 매출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번지며 주가가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에 비스트라는 5.92% 급등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호실적으로 위축됐던 AI 바람이 다시 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기업 모두 AI 투자를 더욱 늘리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AI 인프라에 800억 달러를, 메타도 연간 자본 지출을 최대 72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뛴 것으로 분석됩니다. CVS는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4% 이상 상승했고 또 넷플릭스는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을 계속 이어가면서 시가총액 5천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무역 협상을 위해서 접근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습니다. 중국의 관영 중앙방송 계열의 소셜미디어인 위위안 텐티안은 전날 오후 자사 계정에서 최근 미국이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과 적극적으로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캐비넷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고문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된 여러 관세를 철회한 것을 보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에 관한 소식이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HSBC에서는 지금까지 빅테크들이 실적을 내고 있어서 안도감을 주고 있고
이것이 주식시장 전망을 지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실적 외에 관세 논란이 정점을 지났는지에 대한 논쟁도 명백히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이날 베센트 장관은 미국의 국채 2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다며 페드의 금리 인하를 촉구했는데요.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일반적으로 페드의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2년물 금리가 현재 연방기금 금리보다 낮은 건 시장이 페드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페드가 이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며 국채금리는 오히려 상승세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거는 바로 지표들인데요.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는 장 초반 상승폭 일부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1000건을 기록했는데 지난 2월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뉴욕에서 봄방학 주간을 맞이해서 실업수당 청구가 급증한 여파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월 13일에서 19일 191만 6천 건으로 21년 11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제조업 경기도 위축 국면을 이어갔는데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에 따르면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48.7로 집계됐는데 이 수치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합니다. 지난달 제조업 PMI는 예상 48보다는 높았으나 전월의 49 수치를 밑돌면서 경기 위축 국면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고용 제조업 지표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에 첫 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는데요. 전날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마이너스 0.3%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던 22년 1분기 마이너스 1% 이후에 무려 3년 만에 역성장입니다. 기업들이 관세 발효에 앞서서 수입품 사재기에 나서고 정부 지출이 감소한 여파로 앞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조업 지표의 헤드라인 수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는 공장 부문의 상황이 더 악화해 있다고 본다며 관세를 둘러싼 혼란이 생산활동의 급격한 둔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동시에 납기 지연과 재고 증가 현상도 발생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2일 노동부가 발표하는 4월 고용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달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13만 건을 기록해서 2월에 22만 8천 건보다 크게 후퇴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시장은 미국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전개, 또 고용지표 변화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경로에 주목할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은 신규 실업 보험 청구 건수가 증가해서 고용 둔화 신호와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힐링 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